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자료는요. 체코의 심장부에 숨겨진 보석, 바로 체스키 크롬로프 성에 대한 완벽 가이드입니다. 아, 체스키 크롬로프. 네. 근데 저희가 오늘 그냥 어디 가세요? 뭘 보세요? 이런 목록을 나열하는 대신에 좀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오, 어떤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의 장소가 내가 서 있는 위치나 방문하는 계절, 또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아, 그거 아주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서 마치 여러 겹으로 된 이 성의 비밀을 저희가 한 겹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성의 진짜 매력은 그 복잡함에 있거든요. 복잡함이요? 네. 그냥 단일한 건물이 아니라 13세기 고딕 양식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바로크, 이게 수백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인 뭐랄까 하나의 예술작품 같잖아요. 아, 시대가 전부 섞여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를 그냥 걷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각 시대의 이야기가 한 공간에 다 겹쳐져 있으니까요. 살아있는 역사라는 표현이 진짜 와닿네요. 보통 박물관 가면 유물이 유리상자 안에 딱 갇혀 있는데 네. 여기는 우리가 그 역사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겠어요. 자,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으로 이 성을 경험하는 가장 상징적인 5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이 워낙 넓으니까요. 이 5가지 시선만 기억해도 길을 잃지는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단연 하늘의 시선, 바로 성탑입니다. 아, 체스키 크롬로프 하면 떠오르는 모든 엽서 사진의 바로 그 시작점이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6개의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한다고 돼 있네요. 오, 꽤 많네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정상에 똑 도착하면 그 모든 수고를 잊게 하는 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주황색 지붕의 바다, 그리고 그 사이를 뱀처럼 휘감아 도는 불타바강. 이 360도 파노라마가 단순히 경치가 멋지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서면 비로소 이 마을의 스카이라인이 왜 이 탑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지, 아하. 왜 여기가 모든 이야기의 기준점이 되는지를 그냥 온몸으로 이해하게 돼요. 단순한 전망대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약간 상징적인 중심축인 셈이죠. 그리고 모두가 꿈꾸던 바로 그 사진을 찍는 곳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거죠. 하늘에서 마을 전체를 이렇게 조망했다면 이제는 좀 더 의도적으로 잘라낸 풍경을 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망토다리에서 보는 액자 속 풍경이에요. 망토다리? 네, 상무성이랑 극장을 잇는 3층짜리 아치형 다리인데 구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예술작품 같아요. 이 다리가 왜 최고의 사진 명소로 꼽히는지 분석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오, 왜죠? 그 다리의 높이랑 이렇게 뻥 뚫린 아치 구조가 있잖아요. 그게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정확히 잘라내서 보여주는 완벽한 프레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처럼? 네, 건축가가 의도적으로 당신이 봐야 할 풍경은 바로 이거야 하고 딱 지정해준 느낌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의도된 프레임이라니. 그렇게 외부 풍경을 감상했다면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의 한순간을 엿볼 차례인데요. 내부로 들어가는군요.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제일 놀랐던 곳, 바로 그 극장입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극장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이건 차원이 다르죠. 전 세계에 딱 2곳밖에 없는 17세기 모습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심지어 작동하는 바로크 극장이에요. 작동까지 한다고요? 네. 무대 장치, 의상, 소품, 심지어 그 무대 아래에서 파도 소리를 내던 장치 같은 것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와, 그야말로 시간을 그냥 박제해 놓은 것 같네요. 타임캡슐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더요? 네. 이곳은 극도로 이상화된 귀족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타임캡슐이거든요. 아, 근데 이 화려한 무대와 객석 뒤에는 이걸 가능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즉, 이 공간은 17세기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엄격한 계급 구조까지 함께 보여주는 훨씬 더 복잡한 의미의 타임캡슐인 거죠. 와,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극장이라는 공간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렇게 실내에서 17세기의 화려한 공연을 상상해봤다면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공연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다음은 정원이겠네요. 네 번째 관점, 성 정원에서 만나는 움직이는 무대, 바로 회전 관람석입니다. 이건 정말 독특하죠. 닫힌 공간의 인공적인 무대에서 이제 열린 자연 속의 거대한 무대로 이동하는 거죠.
관객석이 360도로 회전을 하면서 숲이랑 정원 전체를 무대로 활용하는 공연을 따라 움직인대요. 배우가 아니라 관객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상상만 해도 신기한데 근데 여기서 자료가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제약을 딱 짚어줍니다. 아, 그거 중요하죠. 이 성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분기점이요? 네,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게 활짝 열린 활기찬 여름의 성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인파가 사라진 고요한 겨울의 성을 마주하고 싶으신가요? 여행 시기에 따라서 체스키 크로무로프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어쩌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군요. 자, 마지막 5번째 관점은요. 성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아주 예상 밖의 풍경입니다. 오, 뭘까요? 성 입구 해자에 물 대신 곰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바로 곰 해자입니다. 아, 곰. 맞아요. 이게 16세기부터 이어진 아주 오래된 살아있는 전통이거든요. 살아있는 전통. 이게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서 성의 역사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보통 성 하면 떠오르는 딱딱하고 위험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엄하고. 근데 입구에서 어슬렁거리는 곰을 보는 순간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맞아요. 이 성은 좀 다른데 하는 느낌을 첫 순간부터 딱 받게 되죠. 네. 딱딱한 건축물에 예상치 못한 생명력과 이야기를 불어넣는 아주 영리한 스토리텔링인 셈이에요. 방문객의 마음을 여는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구에서 곰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 곳곳에 볼거리가 정말 넘쳐나는데 막상 가보면 어디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성은 내부를 둘러보는 방식이 아주 독특해서 미리 알고 가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성의 주요 내부 공간 대부분이 자유관람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가이드랑 같이 움직이는 가이드 투어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점. 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당신의 관심사 그리고 방문 시기에 따라서 선택지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그럼 그 선택지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건 제1코스예요. 르네상스랑 바로크 시대의 화려한 방들. 예를 들면 예배당이나 가면무도회 홀 같은 공적인 공간을 둘러보는 코스죠. 아, 가장 기본 코스겠네요. 네. 처음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은 봄부터 가을까지만 운영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코스가 가을에 닫힌다면 여행객이 가장 몰리는 한여름에는 뭔가 더 특별한 걸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여름 성수기에는 제2코스가 주로 운영됩니다. 제2코스는 뭐가 다른가요? 이 코스는 19세기에 이곳에 살았던 슈바르첸베르크 가문의 사적인 생활 공간을 엿보는 투어예요. 아, 사적인 공간. 네, 화려한 공적 공간보다는 그들의 침실, 서재, 초상화 갤러리 이런 걸 통해서 당시 귀족들의 삶을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관심사에 따라 선택이 갈리겠네요. 17세기 바로크냐, 19세기 귀족 생활이냐. 그렇죠. 근데 만약에 투어 시간에 쫓기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겨울에 방문해서 투어가 다 닫혔다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어요. 오, 성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이랑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성탑, 이 두 곳은 가이드 없이 개별적으로 입장이 가능해요. 아, 거긴 따로 들어갈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이 두 곳은 월요일을 제외하면 거의 연중무휴로 운영된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죠. 아하. 따라서 겨울에 방문하더라도 성의 웅장한 외관과 함께 박물관이랑 탑은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용이랑 시간 같은 현실적인 정보도 좀 짚어보죠. 자료에 따르면 개별 입장이 가능한 박물관하고 타워 통합권이 성인 기준으로 약 280코르나. 우리 돈으로 한 16,000원 정도 하겠네요. 네, 그 정도고요. 투어 코스는 각각 별도 요금이고 운영 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대부분 월요일은 휴무라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결국 당신의 여행 계획은 언제 가느냐, 그리고 무엇에 가장 흥미가 있느냐,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짜여야 한다는 거죠. 전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모든 걸 경험하고 싶다면 여름에,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성의 외부랑 핵심 뷰를 즐기고 싶다면 다른 계절을 선택하는 식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당신이 어떤 계절에 어떤 코스를 선택하든 당신의 여행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꿀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 꿀팁?
자료에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하나 강조하는데요. 바로 편안한 신발입니다. 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도 이런 중세 돌길에서 멋부리다가 발에 물집 잡고 여행 내내 후회한 경험이 있어서 이건 정말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죠. 성 내부뿐만 아니라 체스키 크롬로프 마을 전체가 울퉁불퉁한 그 박석길이잖아요. 네네. 중세 분위기를 느끼기엔 더없이 좋지만 밑창 얇은 신발은 발의 피로는 물론이고 안전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맞아요. 발목 삐끗할 수도 있고 여행의 만족도는 발의 편안함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사진에 진심인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도 있습니다. 아까 망토다리가 액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성벽 곳곳에 숨겨진 작은 프레임들이 더 있대요. 오, 그건 뭐죠? 바로 성벽에 뚫려 있는 반원형 엿보기 구멍인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마을 풍경을 찍으면 정말 독특하고 근사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바로 그 프레임 속 프레임을 활용하는 거군요. 네. 그냥 넓게 펼쳐진 풍경을 찍는 거랑은 전혀 다른 좀 더 의도되고 예술적인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겨울 방문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겨울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11월에서 3월 사이에는요. 성의 핵심 내부를 볼 수 있는 제1, 2코스 투어가 모두 중단됩니다. 아, 둘 다요? 네, 그리고 아름다운 성정원 역시 폐쇄되죠. 즉,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화려한 실내 장식과 후원은 전혀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겨울에는 성에 가도 볼 게 거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해요. 관점을요? 겨울 여행은 무엇을 못 보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볼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하. 눈 덮인 성의 웅장한 외관, 인적이 드문 중세 골목길의 고요함, 그리고 연중 운영되는 박물관과 성탑에서 바라보는 겨울 풍경, 여름의 활기참과는 전혀 다른 고요하고 서정적인 중세성의 진짜 분위기를 만끽하는 여행이 되는 거죠. 화려함 대신 사색을 얻는 여행이랄까요? 오늘 분석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체스키 크롬로프 성은 여러 시대가 공존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성공적인 방문을 위해서는 세 가지 황금률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첫째, 성의 내부는 가이드 투어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점. 둘째, 내가 가는 계절이 나의 경험을 결정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세의 돌길을 마음껏 즐기기 위한 편안한 신발.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여행은 훨씬 풍요로워질 겁니다. 최종적으로 종합해보면 이 성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곳이 아니에요. 성탑에 올라서 마을 전체를 조망하고, 이건 시각이죠. 네, 바로크 극장에서 17세기의 관객을 상상하고, 이건 역사고요. 그렇죠. 회전 관람석에서 직접 움직이면서 공연을 체험하는, 이건 경험이죠. 이렇게 입체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 보는 것, 상상하는 것, 체험하는 것.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 이 복합적인 공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자료들을 모두 살펴본 후에 당신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에 나온 회전 관람석은 무대가 아니라 관객이 움직이면서 공연을 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서 있는 위치나 관점이 바뀔 때 역사적인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탑 위에서 도시 전체를 한눈에 담을 때랑 성벽의 작은 엿보기 구멍을 통해서 마을의 한 조각을 들여다볼 때 과연 같은 장소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까요? 체스키 크롬로프를 여행하시면서 그 답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